이번에 우리가 그 회사가 증빙 서류를 받았는데 그 증빙 서류가 세금 계산서인데 불공제 사유 해당 유무를 봤더니 이번에는 맞는 거예요. 그럼 54번 불공 선택을 하고 그리고 불공제 사유도 정확하게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16번 칸에 들어가고 근데 16번 칸에 들어가기 위해서 50번에 들어갈 거예요. 물론 51번, 52번 칸에 들어가는 유형도 있긴 해요. 이 안에서 그렇게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 서류는 우린 그래도 세금 계산서죠. 죄송해요. 나 왜 이것만 썼지? 이것만이 아니고 10번이나 11번 둘 중 하나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 들어가는 거예요. 넣었다가 뺄 거예요. 그럼 부속 서류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들어가고 그리고 공제 못 받는 거에 대한 사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라는 서식으로 이 금액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일단 매입세액 공제가 되든 안 되든 되고 있어요. 자, 되든 안 되든 그 세금 계산서 받은 거는 전부 다 신고를 하고 거기서 공제 받으면 안 되면 넣었다가 빼는 방식을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자, 매입 매출 전표에 54번 불공을 선택하고 100만원의 별도 똑같이 지산철강의 전자세금 계산서 이번에는 그냥 자동차 샀다고 할까요? 3번 그래서 차량 운반구 현금 주고 샀다. 그럼 이번에도 고정자산이죠. 그죠? 차량 운반구니까 고정자산이면 자, 아직 부가가치 신고서 새로 고침 누르기 전에 보시면 자 여기 15번이 여기까지의 합계예요. 여기까지의 합계가 15번에 있는데 공제되는 매입세액인 나는 15번에서 16번을 뺀 거예요. 그럼 16번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일단 세금 계산서 받은 거 여기에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불공제 사유인 거는 16번에서 빼서 공제되는 매입세액만 남겨놓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넣었다 뺀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세로 고침을 눌러보면 자 이번에 11번 칸에 금액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우리 차량 운반구라고 했으니까 11번 칸에 들어오고 그리고 16번 칸에 오른쪽 보시면 50번 있죠. 여기에 금액 들어간 게 53번 합계가 여기 16번에 오는 거예요. 지금 이 금액에 16번에 합계 적혀 있는 얘가 여기 16번 쪽으로 올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 금액이 다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일반적인 불공제 사유도 있는데 과세 면세 같이 쓰게 되면 그 중에 면세 사업에 쓴 비율만큼도 우리
매매추 전피해서 유형을 선택할 수가 있고, 상대방이 돈도 주기 전에 죽어버리면 매입세 준 적이 없어서 공제받으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여기에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공제받지 말라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얘도 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서 새로 고침하면 이번엔 지산 철강이 2건으로 증가하게 됐네요. 그죠? 지산 철강이 2건으로 증가를 했고, 자, 그리고 자, 지금 얘도 고정자산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하면 방금 이 자동차도 들어와요. 방금 11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고정자산에 들어간 거는 우리 여기에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도. 그래서 자, 제가 이게 안 썼는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세금계산서든 뭐든 매입에서 고정자산은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가 이번엔 봤는데 수입전자세금계산서 혹은 뭐 전자수입세금계산서, 그리고 그냥 수입세금계산서 혹은 어디 세관 이런 표현이 있으면,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55 수입으로 가면 안 되고 불공제 사유 해당 유무를 확인을 해서 우리가 수입하는 게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때 55번 수입을 하는 거예요. 55번 수입.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우리는 10번 칸, 11번 칸 둘 중 하나에 들어오게 될 거고, 얘도 세금계산서니까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만들 거고, 그리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도 작성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참고로 우리 수입 세금 계산서 수치를 했는데, 그런데 불공제 사유에 해당을 하면 그러면 이때는 54번 불공이 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되겠죠. 왜냐면 국산차를 2000cc 승용차 국산차를 샀을 때 공제 안 되는데 수입차 사면 공제된대. 그럼 당연히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수입했을 때도 얘는 세금계산서면 불공제 사유인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럼 회계월급 때는 사실 얘가 나올 확률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고, 저번에 만 선생님이 설명 안 하는데, 전산세무유급은 불공제 사유로 나올 확률은 매우 낮은데 만약에 나온다면 틀려라고 내는 문제예요. 근데 저는 100점 맞춰보려고 알려드리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얘 나중에 분계 한번 제가 문제를 풀다가 만들어 가지고 해보면 얘네들이 왜 틀려라고 낸 문제인지를 금방 느낌이 좀 와요. 좀 분계가 이상하진 않는데 입력하려고 그러면 이상해지고 막 이런 느낌이 날 거예요. 자, 그럼 55번 수입도 그냥 세금계산서니까 우리가 과세 유형을 세금 계산서라고 되어 있는 거를 쓰면 전부 다 10번, 11번에 다 집어넣어 버리죠. 그럼 얘는 세금 계산서도 아니다고 나누니까 매입세 공제 유무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 세관한테 얘를 받았을 거고, 뭐 현금으로 줬으면
현금이다라고 하면 얘는 끝나는 건데. 자, 그럼 얘도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자, 10번 칸에 세로 고침하면 들어왔네요. 그죠? 10번 칸에 들어왔고, 그리고 세금계산서학계표도 세로 고침하면 김해세관 얘가 들어오죠. 매입은 생각보다 단순하죠.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증빙서류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치하다. 다음 카드로 이번엔 결제하다. 우리가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과세 거래면 57번 카드 과세를 선택할 거고, 공급 가액 칸에 공급 대가를 입력할 거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자, 이제 세금계산서 아니니까 14번인데 이 14번에서 안에 부속 합으로 내려가서 41번, 42번 중에서 하나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신용카드도 일반 매입이다, 고정자산 매입이다 두 개 나눠져 있으니까 둘 중 하나로 들어갈 거란 이야기고, 부속 서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라는 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학계표와 성격이 비슷한 아이, 그리고 고정자산이었으면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이 될 거예요. 입력하면.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서 (57번) 카드 과세 110만 원이라고 쓰고, 그래서 저는 이번엔 아무 때나 용산전자 카드사는 비식카드, 그리고 4번 카드 외상 매입금 잡아놨어요. 예. 그냥 이렇게 쓰면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보면 아직 새로 고침 안 했는데 14번에 여기 41, 42 둘 중 하나에 들어올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새로 고침하면 방금은 원재료로 분계가 되어 있으니까 41번 칸에 들어왔죠. 그죠? 그러면 이 내역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에서 4월부터 6월로 가면 방금 입력했던 게 여기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용카드인데 매입세액 공제되는 건 여기에다 들어와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학계표처럼 부가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하는 거예요. 옛날에 페이퍼 종이로 부가가치 신고한 시절에 우리 회사 직원이 이걸 안 가지고 신고하러 갔다가 통째로 25일날 신고 못해서 제 회사가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칸마다 부속 서류들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하다 혹은 카드로 결제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면세 거래라면 우리 58번 카드 면세를 쓸 거고, 원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 신고서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일이 없어요. 뭐 면세로 영수증 받았는데 부가가치 신고서에 들어올 해당 칸은 없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이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면, 얘는 별도의 내용이니까 아래쪽에 쓸게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면 그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43번 칸에 들어오게 돼요. 만약에 얘가 그 대상이라고 하면, 그럼 부속 서류는 의제 매입 세액 공제 신고서라는 걸 작성이 되게 돼요.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 들었던 기억나시나요? 의제 매입세. 수연씨 생각나나요? 과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사이에 면세사업자가 끼면 부가가치세가 오히려 더 늘어나는 누적 효과가 나는데, 그걸 제거하려고 하면 어느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주면 제거되는 효과가 있었잖아. 그때 봤던 표현인데, 그때 제가 미리 물밑 작업을 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말하면 그런 적 있었어. 나중에 이론 시험에 그 취지가 그거예요. 근데 신고서는 그 취지가 안 보이거든. 또 다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론 나올 때도 걔랑 같이 엮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매입매출 전표에 그러면 58번 카드 면세를 하면서 104만원이라고 해볼게요. 104만원. 그리고 뭐 용산전자, 뭐 카드사 BC카드. 자, 2번 외상이라고 하는데, 자, 오른쪽에 원재료 옆에 적유에다가 6번이라고 쓰세요. 나중에 우리 다 할 거예요. 자, 매매줄 원래 얘만 쓰면은 아무 때도 안 들어가는데, 얘를 쓰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랑 관련이 있는 애야. 어느 매입세액 있다고 해줄 거야. 104만원치 샀는데.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먼저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로 가고, 4월부터 6월 하면 방금 얘가 들어와 있죠. 그럼 얘 하나만 쓸게요. 1000만원. 그리고 공제율을 이거 104분의 4 놓고 저장하시면, 이렇게 해야 부가가치 신고서에 얘 매입세가 없는데 해줄게라고 하는 설정을 잡은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 신고서에 가서 새로 고침하면 여기에 이 금액이 들어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104만원치 샀는데 매입세액 준 적도 없는데 4만원 있다고 해서 공제해 주게 될 거예요. 자, 이건 그냥 나중에 하면서 보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면세인데도 없는 게 원칙인데 들어오는 게 있구나, 없는 매입세액 있다고 해주는 게 있구나, 그게 의제 매입세액이다 라고만 느끼시면 돼요. 자, 다음은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다, 지출 증빙 영수증을 수취하다. 그리고 61번 이때 자 바로 61번이래. 과세 거래를 하면 61번 현금 과세. 이때는 공급 가액 칸에
공급 대가를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얘는 14번에 41번, 42번. 그럼 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계속 등자를 빼먹네요. 수령 명세서 얘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로 갈 거고 신용카드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냥 먼저 쓸게요. 수치라고 썼지 내가. 자, 이것도 의제 매입세에 관련되면 되는데 그냥 생략할게요. 지금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나 매출이든 매입이든 부가가치세법은 똑같이 취급하죠. 자, 이번에 하나 보면 지금 여기 41번에 있으니까 우리 61번으로 해서 이번에 기계장치를 취득을 해볼게요. 아이고 제가 잘못 썼죠. 100만원에 10만원 실수하면 이렇게 제대로 되게 공급가액 세액 써주시고 현금으로 사는데 기계장치다. 자, 되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번에 42번 칸에 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에서는 얘를 세로 불러오기를 하면 얘도 있고 얘는 왜 들어왔어? 얘는 잘못 들어온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얘 현금 영수증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리고 얘 잘못 들어온 거 아니구나. 그거구나. 의제 매입세. 우리 104만원 제가 앞에 했던 거 있죠? 그거라고 해서 들어온 거고. 그리고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도 방금 얘가 기계장치라고 하니까 들어오는 거니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건 다 구성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써주면 그러면 컴퓨터들은 나머지 뒤쪽은 사실 알아서 하는데 자 우리가 이 두 시험을 볼 거죠. AT 자격 시험하고 전산 세무회계를 볼 건데 AT 자격 시험은 여기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입력을 잘 예쁘게 해서 뒤쪽은 자동으로 반영되는 형식을 그냥 열어가지고 불러와진 것 저장 버튼 누르는 것만이 AT 시험의 방식이에요. 그럼 AT 시험은 여기를 잘 써야 돼요. 매입 매출 전표를. 그런데 전산 세무이급은 그게 아니고 이 서식들을 직접 작성시키는 걸 시켜요. 원래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면 지금 우리 계속 불러와줬잖아. 이 결과값을 직접 작성하라고 하는 게 전산 세무이급 시험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직접 어떤 상황일 때 얼마가 들어가 있고 이걸 쭉 쓰는 게 마지막 7점짜리들이에요.
지름짜리들. 그래서 이 두 시험의 좀 스타일의 차이가 완전히 틀려요. 근데 아예 틀리다기보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산세무 2급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해서 5문제 15점 가지고 있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로 10점을 가지고 있어서 총 25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회계사의 시험은 여기에 입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신고서들에 반영되는 것까지 다 시키면서 그냥 합쳐가지고 총 24점에서 25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문제가 8점 세트로 쭉 해서.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잘 하시면 TAT 2급이 쉬워요. 근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잘 못하면 전산 세무 2급이 더 쉽다라는 이상한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실무에 가면은 무조건 메인 매출 전표에서 모든 거 다 끝내야 돼요. 그것 때문에 TAT 2급이 실무에서 인기가 좋게 되면서 지금 인지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시험이 된 거예요. TAT 2급이 인기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회계사의 시험에서는 TAT 1급도 있고 FAT 1급도 있고 많은데, TAT 2급이 인기가 제일 좋은 게 자기 사무실에서 바로 쓰는 모습 형태로 문제를 틀로 내가지고 그냥 세트로 시켜버리니까 그런 건데, 나중에 보면 그 문제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쉽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똑같이 나오거든. 금액만 틀리고 거래처만 틀리고 똑같이 틀로 나오는데, 열심히 안 하면 본 적이 없잖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있는데 문제 똑같이 나왔어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TAT 2급은 여러분들 노력하기 나름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를 안 했구나.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유형을 더 봐야 되는데, 자, 증빙 서류가 우리 과세거래가 아니라 면세거래인데 증빙도 없어요. 그런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이 있다면, 그렇다면 60번 명건을 쓸 거예요. 얘는 면세인데 건 증빙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부가가치 신고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이 유형으로 쓰는 거예요. 자, 신고서는 괜히 더 헷갈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우리 교재 370페이지로 가시고, 먼저 메인 매출 전표를 열어서 방금 우리 4월달에 했었죠. 4월달 거 나중에 뒤에 영향 줄 수 있으니까 체크해서 다 지워버립시다. 위에는 항상 삭제 버튼이 있어요. 자, 그리고 370페이지 보면 7월달이니까 7월달로 가는데,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는 여기는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쓰는 거고, 아래쪽은 얘는 일반 전표 입력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쓸 때는 재무 회계로 회계 기준으로 쓰는 거예요. 회계 기준은 일단 내 장부에 적혀 있으면 그 다음엔 지울 때는
장부에 적혀있던 거 지우는 거죠. 장부에 적혀있는 게 원가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올 때는 준 돈이고, 그리고 팔 때는 장부에 있는 거 지우는 거예요. 대변에 쓰는 거는. 사올 때는 내가 준 돈을 대변에 쓸 거고, 아니면 줄 돈을. 팔 때는 내 장부에 적혀있던 걸 지우기 위해 대변에 쓰는 거예요. 원리는 대변에 쓰는 건 단순한 건데, 근데 돈 주거나 안 받으면은, 그리고 아예 영원히 안 줘도 되면 그때 공정가액 쓰는데, 세법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얘는 그냥 시가예요. 제품 매출과 공급가액은 완전히 다른 거다 생각하세요. 지금은 우리를 쉽게 해주려고 똑같은 게 나오지, 나중에 가시면 얘가 점점 틀려지는데, 여기 쓴 금액이 여기 대변 제품 매출 그걸로 써야 한다 생각하는 순간 큰일 나요. 그래서 얘들이 따로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실제로 2004-5년도쯤에 4-5년도였나? 6-7년도였나? 저희 회사 직원이 이거 두 개 못 맞춰가지고 여기에다가 계속 부가세법에 맞춰 써가지고 우리 팀장이 그 직원한테 너 아래쪽 쓰지 마라고 했어요. 일반 전표 쓰라 그랬어요. 근데 일반 전표 쓰니까 애 안 틀려요. 한마디로 위에서 도와주는 것 때문에 실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수라는 거 팀장이 캐치를 했나봐 애한테. 근데 컸어요. 왜냐면 우리 장부의 매출이 틀리니까 애는 욕 엄청 들어먹겠죠. 아래쪽은 재무액이니까 매출 쓰고 하는 건데 부가세 신고할 금액하고 똑같이 맞추는 거 아니에요? 장부하고 부가세법하고 맞추는 금액은 매출세액 부가세 예수금하고 매입세액 부가세 대급금밖에 없어요. 그 말고는 부가세법이랑 장부랑 맞추는 거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꼭 두 개를 구분해 생각하시고, 자, 시험에서는 여기 날짜, 공급 시기, 버즈 신고서 몇 번 칸에 쓸 유형, 그리고 과세 표준인 공급가액과 세액, 그리고 거래처 코드를 쓰는 방식으로 거래처를 쓸 거고, 전자세금계산서 유무다. 이거는 우리 꼭 써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번호 몇 번이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내가 썼다 지우면 번호 그 다음 번호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종이에 전표 발행 뭐 썼는데 틀렸어. 그럼 버리고 새 종이에 써야 될 거잖아. 그런 식으로 번호 가는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고, 얘도 신경 안 써도 되고, 얘도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얘도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얘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거 얘는 여러분들이 특성을 파악해서 해야 되는 거야. 편리하게 쓰라고 준 거지 어떤 유형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은 마지막까지 시험 때 겨우 해봐야 5개야 문제가. 그럼 그냥 무조건 혼합으로 써야 돼요. 이것 때문에 붕괴 틀어져 가지고 틀리면 도움 준다는 것 때문에 내가 역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방금 제가 파란색으로 XX 한 거는 그 시험 채점 기준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창 닫아 보세요. 자, 생각해보니까 얘가 지금 우리 시험 때 설정이랑 다르게 돼 있어서 시험 때 설정이랑 똑같이 조금만 맞출게요. 자, 환경 등록 가서 매입 매출 전표 닫으셔야 돼요. 열어두면 반영이 안 돼요. 자, 그럼 환경 등록으로 가서, 자, 지금 여기 붕괴 유형 설정이 매입 매출 전표 할 때 우리 전표 입력하면 제품 매출이냐 원재료냐, 붕괴 유형 2번 외상하면 외상 매출금이다, 외상 매입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붕괴용 카드라고 했을 때 시험에서는 신용카드 매출 채권은 미수금으로 되어 있고 얘는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바꿔서 시험 때랑 똑같은 환경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최대한 어떻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활용을 하세요.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포함하고 되어 있는 건 지금 이 상태 그대로인데 여기에서 설정하는 거예요. 우리 건별이나 카거는 포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가액 칸에 공급 대가를 쓰는데 우리 시험 때는 신경 써야 될 것 같죠? 실무에서는 엄청 편한 거예요. 직원들이 회식하고 오면 10만원치 회식하고 오지 11만원치 해왔다고 안 하거든, 법인카드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밥 먹으러 가도 7,000원짜리 밥 먹고 왔으면 7,000원이지 6,000원 얼마에 별도 먹고 왔다 이런 말 안 하잖아. 그래서 실무에서는 엄청 편해요. 근데 또 세금계산서는 100만원에 별도로 주거든. 그러니까 이대로 쓰는 게 편하고 시험 때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에 고정자산 등록도 창 안 뜰 거예요. 근데 시험 때는 안 뜰 거예요 했던 거 지금 얘는 죽여놨네요. 여기에 사용 안 함, 그때는 사용으로 돼 있어서 그 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것만 설정해 놓고 창 닫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서 다시 7월 달로.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를 보고 자, 입력을 해 볼게요. 첫 번째 1번 3003번에서 들어가 있는 거 맞죠? 자, 7월 2일날 범물금속 주식회사에 제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자,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 이거 보고 11번 매출과세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아래 자료를 보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라고 문제 나올 때가 있어요. 세금 계산서를 보여주면서. 그러면 우리는 시험 때 프로그램 위에 여기에 우리 회사 이름이 있거나 메인 매출 전표 위에도 우리 회사 이름이 있죠. 그럼 여기를 보고 문제지를 보면 우리 회사가 공급자에 있네. 그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니까 11번 매출과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11번 매출과세고 우리는 제품 매출하고 되어 있으니까 제품 매출이고, 그럼 팔았으면 돈 받을 건데 현금으로 받고 외상으로 1100 제품 매출이니까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7월 2일날 우리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컴퓨터 10개 100만원, 거래처는 범물금속이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기는 혼합이다. 자, 그럼 대변의 제품 매출 맞으니까 엔터 치고 차변에 돈 받을 건데 우리는 현금으로 100만원,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자, 7월 4일날 비사업자인 오상식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거래처 코드가 있고. 자, 그럼 우린 지금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발급하여 주었으면 11번 매출과세고 우리는 제품을 판 거고 전액 현금 받고 팔았네요. 그죠? 자, 근데 세금 계산서에 현금 적혀 있는 거는 100% 믿지 말라고 했어요. 현금이다라고는. 문제에서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 받아도 세금 계산서는 받았다고는 써야 되는데 쓸 칸 없잖아.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 받아도 현금에다 써둘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보통 예금을 이렇게 체크해 놔야 되지, 아래 딱 쳐다보고 쓰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현금 쓰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얘는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현금이겠죠. 자,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11번 매출과세로 쓰고 날짜 7월 4일날 11번 매출과세 컴퓨터 72만원이고. 자, 이번에 거래처 등록하는 건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플러스 키 죄송해요. F2번 키 누르고 우리 두 개 다 써먹게. 이거 먼저 써봅시다. F2번에 아래 F3번 보면 신규 등록 있죠. 자, 우리 연습하다가 나중에 거래처 코드 번호를 실수를 자주 하시는 분은 전산세무 2급이나 전산회계 1급에서는 여기서 등록하세요. 여기서 등록하면 코드 번호 실수 잘 안 해요.
근데 플러스키 누르고 엔터 칠 때에 실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코드 번호 때문에 시험 때 윽 소리가 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부가세 신고서 부속서류 작성 다 해놓고선 저장하시겠습니까 하는데 아니오라고 누르면 윽 소리가 나고 그럼 옆에서 막 끼끼끼 거려요. 그리고 또 하나가 거래처 코드 추가하는 건데 그냥 코드 이름 써놓고 엔터 빠바박 쳐버리면 코드 번호 틀려가지고 윽 소리가 나면 이제 그걸 먼저 풀었던 사람은 뭔지를 알고 막 웃고 있어요. 시험 때 우는 소리 들리는 게 그 두 가지 때문에 막 나는데, 자 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 번호 실수 안 하기 좀 좋으니까 단점은 스마트에는 없다는 거예요. K랩에서만. 자 그럼 305번 오상식. 자 특별한 말 없으면 동시에요. 특별한 말 없으면 자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오상식. 이렇게 하고 확인하면 이제 305번에 오상식 만들어졌고, 자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죠. 발행한 게 전자이요. 분계는 이번엔 전액 현금인 거를 확인했으면 그냥 1번 현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라고 들어오는 입금전표가 발행이 되었어요. 자, 다음 페이지. 자, 7월 5일날 자, 매출처 법물금속 주식회사에 매출한 제품의 포장 분량으로 할인액이 110만원으로 결정되어 당일자로 매출 차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외상대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자, 매출 차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얘 수정세금계산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차감이 빼는 거죠. 그럼 수정세금계산서고 외상대금과 상계했는데 제품 관련이죠. 자, 제품 관련인데 외상대금과 상계라고 나오면 분계 유형은 외상으로 잡으시면 분계가 다 될 거예요. 일반적인 제품이나 원재료인데 우리가 수정세금에서 받을 수도 있잖아. 어떻게든 일반적인 상거래인데 외상대금하고 상계를 하면 분계용은 2번 외상으로 하면 분계에서는 손댈 게 하나도 없어져요. 자, 그럼 이번에는 11번 매출과세고 마이너스 100만원이겠죠. 110만원에 포함이니까 마이너스 100만원 써서 법물금속으로 하고 우리는 외상으로 처리하면 끝나겠네요. 자, 그럼 7월 5일날 자 11번 매출과세고, 자 이번에는 우리 포장 분량으로 할인인 거는 매출 할인이 아니죠. 그죠? 분량이면 애누리예요. 답 그림을 써놔도. 왜냐면 약정에 의해서 깎거나 아니면 조기회수로 깎아준 게 할인이고 하자가 있으면 애누리죠. 그죠? 우리가 표현 쓸 때는. 자, 그리고 금액은 마이너스 100만원. 거래처는 법물금속이고 전자세금 계산서, 그리고 여기서 일반적인 상거래인데 외상대금과 상계라고 하면 2번 외상으로 하시면 분계가 우리 필요한 분계로 나와서 종결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얘도 됐고, 자 다음 7월 6일 영천 중고자동차의 승합차 취득원가 1200만원, 감가상각누계 530만원을 880만원에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였으며 11번 매출과세고, 우리는 자동차 팔았는데 자동차 가격은 670만원짜리죠.
그죠? 670만 원짜리인데 이걸 880만 원에 별도니까 880에 판 거네요. 그럼 670짜리를 880에 팔면 210만 원 이익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게 결론이겠네요. 자, 그리고 거래처 이번에 추가하는 거는 플러스 키를 눌러서 또 해볼게요. 이 거래처 추가는 왜냐하면 주소가 방금 우리 앞에 했던 F2번 눌러서 F4 한번 들어간 거는 주소 입력하는 데가 없어서 결국은 또다시 아래쪽에 써야 되는데 우리 앞에 입력할 때 주소 입력하는 칸 없었어요. 그 메뉴는. 그래서 주소 있을 때는 플러스가 좀 편하긴 해요. 자, 7월 6일 날 이번에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자, 우리는 승합차를 팔고 금액 88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플러스 키 누르고, 이번에 플러스 키 누르고, 자, 영천 중고 자동차 코드 번호는 105번. 예, 맞네요. 그럼 우린 추가 정보가 아래 네모 박스 있으니까 수정 탭키를 누르면 아래로 들어가고,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는 차중고, 업태는 소매, 종목은 중고자동차, 우편번호는 시장 사기 52 이렇게 쓰면 다 입력되니까, 자, 그럼 이제 거래처 등록은 했고, 그럼 전자 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대변의 제품 매출을 이제 자동차 판 거니까 차량 운반구로 바꾸고, 차량 운반구는 취득원가 1200만 원에 차변에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530만 원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죠, 먼저. 그래, 우리 거 지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팔았으니까 차변에 돈 받는데, 이 돈은 지금 모두 현금으로 받았고, 우리는 전체 880만 원의 별도니까 968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고 나니까 위 상단부에 플러스 210이라고 우리가 시작할 때 계산했던 금액이 딱 들어와 있네요. 그럼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하고 쉬었다가 계속 매매추 준비합시다. 쉬었다 할게요.